자, 그러면 실제로 러닝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 이 가장 중요한 오버피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파라미터를 찾았는데 그게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딱 맞는 경우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일일이 룰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동작하고 어떤 때는 동작을 안 하니까 이 룰을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알게 하자라는 게 머신러닝이었죠. 근데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애들을 정답을 잘 맞추는 건 의미가 없죠.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걔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는 내가 주어진 정답에는 너무 잘해. 근데 정답이 아닌 새로운 애를 줬더니만 완전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험에도 많이 비교하는데 여기 이제 수능을 다 보셨을 텐데 시험을 보시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는 엄청 잘해. 내가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어.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답을 다 알아. 그래서 모의고사는 100점을 맞았어. 근데 수능을 봤더니 50점을 맞았어. 이러면 안 되죠. 모의고사를 70점 맞더라도 수능에서 70점 맞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 맞춰서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하지 않는 알고리즘이 되는 문제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X표랑 동그라미랑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렇게 분류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분류하는데 얘를 잘 못 맞췄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엄청 복잡한 모델을 써가지고 잘 맞췄어요. 이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보면 오른쪽이 더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쭉 들어왔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얘는 정답이 뭔지 몰라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복잡한 모델은 얘는 동그라미임에도 불구하고 X랑 Y를 잘못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버피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특징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되게 복잡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니어만 하고 있지만 그 모델에 뭐 폴리노미얼 오더를 많이 올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특징들을 쓸데없이 많이 쓴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그것과 이제 같은 트레이드 오프인데 결국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특징을 잘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특징은 많이 해놨는데 내가 데이터가 한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특징은 100개인데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으면 그 10개 갖고는 도저히 잘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버피팅이 발생됐는지 안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장의 데이터가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트레이닝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눕니다. 그래서 한 70개 정도는 트레이닝에 쓰자. 그리고 나머지 30개는 트레이닝을 검증하는 데 쓰자. 물론 얘네들은 100개에서 답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70개만 쓰면 컴퓨터는 이 70개에 대한 답은 알지만 이 30개에 대한 답은 모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검증했을 때 여기서도 잘 나오고 여기서도 잘 나오면 학습이 잘 됐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일반화가 잘 됐구나, 표현력이 좋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가 워낙 깊어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디벨롭먼트 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것들을 다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닝과 테스트셋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보통 7대 3으로 나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서 99.9대 0.1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장이면 700장, 300장 나누지만 10만 장, 100만 장 이렇게 되면 테스트셋은 어차피 한 1000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확률이 조금씩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학습에서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X는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게 트레이닝 셋인데 트레이닝 셋을 갖고 이렇게 조금 복잡도가 다른 세 가지 모델을 갖고 우리가 이것들을 가장 잘 맞는 하이포테시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찾았고 2차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에서는 이런 식으로 찾았고 더 높은 차수에서는 이렇게 아주 잘 찾았습니다. 요것만 보면 이 친구가 가장 잘 찾은 것 같죠. 그렇죠? 이 친구가
지금 하이포테시스랑 그 다음에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가 가장 코스트가 적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셋을 넣어가지고 테스트 셋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테스트 셋이. 그러니까 얘가 주어진 데이터의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잘 맞았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잘 못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를 돌리시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정확도로 표현되는데 이 주어진 데이터들과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 정답을 잘 맞췄느냐를 잘 맞췄으면 1위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좀 주어진 데이터의 어떤 잘 맞지 않는 하이포테시스를 너무 단순한 걸 했어. 그래서 잘 못 맞췄어. 그러면은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트레이닝 셋이나 테스트 셋이나 둘 다 정답을 잘 못 맞추고 아주 낮은 값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잘 맞는 것들을 했어. 그러면 트레이닝 셋의 정확도도 좋고 테스트 셋에 대한 정확도도 좋습니다. 근데 오버피팅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 아직 모르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가 모르는 테스트 셋을 줬더니만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오버피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액큐러시면은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되고 반대로 이게 이제 에러다. 에러면은 에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X축은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반복을 하면 할수록 파라메터를 잘 학습하는데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경선 따라가기로 해서 찾아갔는데 이 이터레이션이 많이 돌았을 때 에러가 트레이닝 셋은 0으로 거의 아주 작게 가는데 테스트 셋은 잘 못 간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게 그래프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가 오버피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이랑 두 개의 그 정확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우리 지금 모델이 너무 복잡하구나 또는 우리가 데이터가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너무 안 나와. 그러면 더 복잡한 모델을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잘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고차원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버피팅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특징의 개수를 줄이는 건데 이게 항상 원활한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기법적으로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레귤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 각각의 세타가 기여하는 것들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4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3차랑 4차 항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줄이면 이게 여전히 꾸불꾸불하긴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크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들을 레귤라리제이션이라고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코스트 펑션에 이렇게 뒤에 어떤 텀을 더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들의 합을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목표는 코스트 펑션을 작게 만드는 건데 각각의 파라메터가 너무 크면 이 값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코스트 펑션도 같이 증가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지하는 쪽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타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라는 정도 컨셉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 마지막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해 보실 텐데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거 내가 트레이닝 셋에 했더니만 정확도가 1이나 나왔네.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라고 했는데 테스트 셋에서 해봤더니만 0.5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오버피팅이 지금 발생했으니까 내가 데이터를 더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은 또는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들도 이미 다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오버피팅을 좀 방지해야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머신러닝 두 번째 시간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로지스틱 펑션, 시그몰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펑션이랑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학습할 때 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을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버피팅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